오늘은 경공매를 통한 소액 투자지요. 그래서 도로 지분 경공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얼마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좀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받은 내용이고요. 공유 물건이고요. 지목은 임야이고 모양은 도로 모양인데 공매를 통해서 나왔는데 낙찰이 됐네요. 소액으로 300만 원 정도에. 현장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현장이. 그러면 이 도로가 현재 등기부등본상을 보면 11명 소유인데 그 11명 중에 한 분의 토지가 공매로 진행된 내용이고요. 이러한 토지를 낙찰을 받을 경우에 수익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법률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지금 11명 소유인데 지금 이 토지에서 이제 분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의 토지들은 지목 변경이 되어 있고요. 대지로 전원주택 단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절반의 왼쪽은 지금 여기 모습이 보이는데 현재 지목은 임야인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 양봉 창고 시설로 되어 있고요. 경량 철골로 지목 변경은 안 되어 있고요. 이 도로 역시 창고를 들어가는 진입로로 이 도로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2007년도의 현장이라 왜 지목 변경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모습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 토지들을 봤을 때 이 임야인 도로 모양의 이 토지는 추후 이분들이 건축을 위한 허가를 진행하였을 시에는 반드시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죠. 건축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지금 면지역과 도시지역과 읍동지역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건축법상 도로가. 그래서 도시지역과 읍동지역은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하고 도로대장 등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면지역에서는 도로대장에 등재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지역의 주택이라든지 소형 소매점 등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3m 정도 포장된 도로들은 또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가 나도록 완화가 있죠.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면지역이지만 이 도로 모양의 진입로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인정하는 도로로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도로로 보입니다. 이 토지들은 개발행위 허가 시 반드시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현재 11명 이 안에 있는 토지에 공유로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어떤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용 승낙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런 토지들을 4건 5건 컨설팅을 해서 제가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토지 역시 2007년도에 분양을 하였고 지금 세월이 한 14년 정도 지났는데 일단 이분들의 주소를 찾기도 어렵고요. 연락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또 설사 연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또 그 안에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단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소액 지분을 통해 도로를 낙찰을 받을 때에는 그 안에 내용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 매매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액 지분으로 지금 낙찰을 300만 원 정도에 받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인허가를 진행할 경우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11명 중에 어떠한 이해관계인이 낙찰을 받았다라면 큰 문제될 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이 내용을 분석하여 낙찰을 받았다라면 나중에 인허가 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도로들은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저런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도 힘들고요. 도로 모양의 분할도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근데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기획부동산에서 많이들 이용이 됐던 거고요. 일단 기획부동산에 저러한 토지들이 낙찰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허가도 어렵고
또 지금과 같이 저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떠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를 계획을 잡아도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들은 저런 식의 택지식 분할을 해서 도로 모양의 토지는 지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다음으로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업자들이 저런 식의 또 분양을 하는데, 문제는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개발 행위를 통해서 단지 내 도로까지 준공을 받아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추후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개발 사항을 진행을 안 한 경우에는 이제 저런 식의 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글쎄 현재는 저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개발해 놓은 땅들이 저런 식이 많고, 예전에 뭐 농가용 창고라든지 버섯 재배사라든지 저런 개발을 통해서 토지들을 많이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떠한 공법적인 내용을 이해해서 저런 토지를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수익적인 부분은 생기겠죠.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런지는 모르지만 한때 상당히 소액 지분으로 도로 경매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법률적인 부분도 많이 분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근래에 와서는 사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굴착에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도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는데 토지 아래 굴착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용 승낙을 많이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공법적인 내용을 공부하셔서 법률적인 분석을 통해야만 저런 토지도 분석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법률적인 분석, 공법적인 내용은 공부를 하시면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소액 지분 경공매를 통한 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